안녕하세요. 회생파산TV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지후입니다. 혹시 아나운서님 카드가 연체돼 보신 경험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겁이 많아가지고 네네네. 항상 미리미리 돈을 좀 넣어놓는 편이어서 네네네. 아직까지 연체돼 본 적은 없어요. 법무사님은 있으세요? 저는 있죠. 아, 언제요? 단기 연체는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동이체 계좌에 돈 넣는 걸 까먹어가지고 20년 전에 8개월을 연체했던 적이 있어요. 20년 서울고시 전이면 준비할 때 2차 시험 볼 때 그때 8개월 동안 연체가 돼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아픈 기억으로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네. 가끔 이렇게 연체가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있죠. 예, 많이 계시죠. 그래서 카드 연체율이 전체 카드 발급자 중에서 몇 프로 정도는 된다는 기사들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연체를 경험하신 분들이 상당히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카드가 연체가 되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죠? 제가 누구보다 잘 알겠죠? 경험을 했으니까 당황스러울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네. 당황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멘붕이 옵니다. 멘붕이. 특히 이제 독촉 전화 많이 오면 진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독촉 전화가 많이 오나요? 네, 시간이 길어지면 역시 많이 오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과연 내가 연체가 됐을 때 연체 기간별로 이게 독촉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법조치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카드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연체 하루 이틀 됐을 때 다르고요. 5일이 지나면 또 달라지고요. 20일 정도 지나면 달라지고 30일이 지나면 크게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90일이 지나면 정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기간별로 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사실 연체가 안 되면 좋겠지만 네네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카드가 연체가 됐다고 하면 바로 이 신용상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좀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 생기는 게 당연히 신용상의 문제가 되죠. 하루 이틀 정도 연체했을 때는 카드사에서도 크게 독촉하는 개념이 아니라 고객이 까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카드사에서도. 그래서 그냥 안내 문자 정도, 전화가 와도 안내하는 정도의 전화가 오겠죠. 그래서 이때는 크게 막 독촉에 시달리고 이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문제가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하는 게 연체 5일부터입니다. 이때 기간은 그 영업일 기준이에요. 연체 정보가 이때부터 등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카드사들이 다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평가사에도 정보가 공유가 돼서 신용 점수에도 이때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당장 벌어지는 문제가 신용카드 한도 확 줄어들 수 있고요. 카드 정지가 될 수가 있어요. 20일이 지나면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때 보통 카드가 처음에 연체된 짧은 기간에는 카드사에서 직접 담당 부서에서 독촉을 하기도 하고 안내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20일 정도 지나게 되면 부서가 이관이 돼요. 출신 부서로. 좀 더 강하게 압박이 들어오죠. 독촉도 심하게 좀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조치도 이때부터는 검토를 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같은 이런 법조치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연락이 잘 안 되면 자택에 방문하는 경우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30일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네, 그 다음에 30일이 또 큰 문제가 생기는 시기인데요. 30일이 되면 정식 연체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30만 원 이상 30일에서 90일 연체 기간이 되시는 분들은 단기 연체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등록이 돼버려요. 그래서 신용 점수가 아주 크게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0일 됐을 때 정말 큰 문제가 생기죠. 100만 원 이상 90일 이상 연체하면 이걸 장기 연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장기 연체가 걸려버리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이거는 등록이 올라간 이후에 갚더라도 그 기록이 5년 동안은 남을 수가 있습니다. 5년이요? 예, 기록이 남는 기간이 상당히 길죠. 그래서 대출을 받는데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큰 제한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이 네. 카드사에서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텐데 네. 압류가 혹시 들어오나요? 압류가 바로 들어오지는 못해요. 압류라는 것은 상대방 채무자의 재산에 직접적인 강제 집행을 하는 건데 이게 단순히 연체됐다고 해서 법원에서 그걸 허락해 주진 않아요. 먼저 가압류라는 걸 해요. 가압류. 그건 압류를 하기 전에 재산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압류를 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그게 몇 달은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재산을 빼돌릴 수가 있잖아요. 처분하지 못하게. 그래서 임시적으로 막아놓는 겁니다. 처분하지 못하게. 그 보전 처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압류를 먼저 하고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가압류를 한 다음에 소송을 하게 되죠. 대부분 지급명령이라는 간단한 소송 절차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판결문이 나와야만 그때 본격적으로 진짜 압류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압류를 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가압류는 주로 어떤 거에 압류를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제일 흔하게 갖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통장에 가압류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보험에 가압류를 하기도 합니다. 직장 다니신 분들은 그 직장으로 급여 가압류가 들어갈 수가 있죠. 월급에.
그리고 이제 그 장사하시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정말 걱정하셔야 되는 게 카드 매출에 또 가압류를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 해당 카드사 손님이 연체하고 있는 그 카드사 카드로 결제하면 그건 아예 자체적으로 그냥 지급정지 걸어서 돈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들 정말 타격을 많이 줄 수 있는 조치들이 있고요. 좀 쉽고 법원에서 잘해주기 때문에 비용도 제일 적게 들기 때문에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법 조치가 제일 빠르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사가 압류를 해야 추심을 해서 돈을 찾아갈 수 있다고 네. 하셨는데 이때 압류를 혹시 좀 늦추는 방법은 없나요? 압류를 늦추려면 카드사에서 소송 판결문을 받는 걸 좀 늦게 받게 만들면 되죠. 어떻게요? 대부분이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를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본안 소송으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 뭐 금액이 크거나 이러면. 근데 대부분의 카드 연체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급명령이라는 간단한 소송 절차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급명령이라는 이 제도는 법원에서 채권자가 신청을 하면 일단 결정을 해서 지급명령을 채무자한테 보내줍니다. 근데 채무자가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채무자가 아무 내용 없이 그냥 한 장짜리 이의신청서만 제출을 해도 지급명령으로는 절차가 종결이 안 되고 정식적 재판 절차로 넘어가야 돼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변론길도 잡아야 되죠. 뭐 답변서 서면도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2달 이상 기간이 소요가 돼요. 2, 3개월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있는 거죠. 그럼 말씀해주신 방법으로 압류를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압류를 당하게 될 텐데 네. 이렇게 계속해서 연체된 카드값이 생겼을 때 시간이 지나도 노력을 했는데 갚을 수가 없다. 네. 이럴 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럴 때는 결국은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나 내가 소득이 적다 그러면 또 개인 파산도 신청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워크아웃이라든가 프리 워크아웃 이렇게 크게 3가지 제도를 잘 알아보시고 내가 정말 더 이상은 갚을 수가 없다. 이렇게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를 통해서 해결을 하시는 방법이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됩니다. 오늘은 카드 연체 직전에 계신 분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연체됐을 때 시간별로 어떻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카드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들어올 수 있는지 이걸 조금 늦추거나 막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영상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